는 시니어 비즈니스가 무엇인지 그것을 통계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시장이 구성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시장이 어떻게 시장 관점에서 구성이 됐고 또 고객 관점에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2부에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그동안의 시니어 비즈니스를 어떻게 통계적으로 정리할지 이것에 대한 논의와 고민들을 담고 있습니다. 저도 시니어 비즈니스에 입문한 지 약 20년이 넘었는데요. 그 사이에 어떻게 이 비즈니스를 정의할지 이거 수많은 시간을 통해서 많은 논의들이 있었는데 이 보고서에 가장 잘 나타나 있어서 이를 중심으로 우리들이 살펴봐야 할 핵심적인 것들을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니어 비즈니스의 범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시니어 비즈니스라는 단어, 실버 산업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그 산업을 주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를 전담하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노인들을 돌봐주는 그런 의료진들, 간호사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주축이 되었던 적을 기억합니다. 바로 그 노인에게만 특화된 서비스, 특히 의료나 아니면 사회 서비스 쪽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고령화가 될 것이다, 노인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산업이 커질 것이다 하다 보니 인구의 확대를 65세 이상만 보던 것이 아니라 점차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50세까지 넘겼고요. 실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에서 만든 50세라는 개념도 46세, 만약 46세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개념이 정의가 되고 또 중장년이라는 컨셉으로 해서 바로 퇴직까지 연계되는 그런 범위가 확장된 개념으로 시니어 그리고 시니어 비즈니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아프거나 아니면 사회복지 차원에서 보던 이러한 것들, 특히 이제 노인장기 요양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넘어서서 기존의 일반인들이 쓰는 제품들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비즈니스가 확대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객 관점에서 세분화하다 보면 먼저 건강한 소비자가 있고요. 나이가 듦에 따라서 건강하지만 어떤 현금 흐름이나 어떤 사회적 역할이 축소됨에 따라서 은둔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건강한 소비자에서 몸이 아파서 병약하지만 그래도 외출할 수 있는 분들이 있고 이 단계가 지나면 쇠약한 은둔자로 되는데 일반적으로 누구나 75세를 전후해서 어떤 건강이 악화되는 케어의 돌봄이 필요해지는 그런 단계로 전환되는 것들을 볼 수 있고 최근에는 이제 건강 수준도 높아지고 해서 더 활력 있는 분들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이 점점 넓어지고 있고 높아지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세분화해서 보면 ADL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개념은 뭐냐면 일상의 생활 수행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가하는 기준이 옷을 혼자 입을 수 있는지, 세수, 양치질, 머리 감기, 목욕 또는 샤워하기, 차려놓은 음식 먹기, 누웠다 일어나 방 밖으로 나가기, 화장실 출입과 대소변 후 닦고 옷 입기, 대소변 조절하기와 같은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도움 없이 할 수 있는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주로 노인장기 요양보험 그 등급을 받고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대략 한 8에서 9%, 실은 7%이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것들을 지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이 필요하신 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단계들도 몸단장이라든지 집안일이라든지 식사준비라든지 빨래라든지 약 참겨 먹기, 금전관리, 근거리 외출, 물건 구매, 전화 걸고 받기, 교통선 이용하기와 같은 10개 항목으로서 이를 측정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의 불편을 느끼는 어르신들을 포함하면 대략 전체의 25% 정도, 즉 4분 중에 1분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4분 중 3분은 굉장히 건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로 나이가 더 많아지실수록 이 아래쪽에 그러한 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고 실제로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수혜자들을 분석해 보더라도 고연령자가 많은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을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 옛날에는 굉장히 황당한 얘기도 많았습니다. 뭐냐면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니까 그 시장도 굉장히 커질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노인들이 돈을 쓰지 않고 그런 시장이 존재하지 않나 보다라는 그런 혼돈의 시기를 약간 10년 정도 지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중국을 자주 다닌 적이 있었는데요. 중국에 가면 요양원 규모가 뭐 5천 베드 이 정도가 기본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00베드 이상만 돼도 굉장히 큰 규모인데요. 생각의 단위와 크기의 단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실버 산업, 시니어 비즈니스라는 것이
나이가 들고 몸이 불편해서 그분들을 돌보는 시설로 국한되다 보니 어떤 돌봄 시설, 요양원이라든지 실버타운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양시장이라는 것을 명확히 있고요. 또 요새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집에서 돌봐주는 재가 돌봄 이런 것까지 해서 이 시장이 명확히 있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요양 외에도 모태 산업은 조금 더 큰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 한 6% 정도의 시장은 이런 노인이 아니더라도 고령층화 산업이 아니라도 일반인들도 이런 상황을 겪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좋은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용품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정해놓은 용품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그 보험의 혜택을 받는 것들이 있어서 이 시장은 그대로 100%로 정했지만 실제로는 나이가 들면서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홈케어라든지 이런 쪽에서 드는 것까지도 앞으로 이 용품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나, 생활 지원 도구로 들어와야지 않나라는 그런 논의들이 있습니다. 식품의 경우를 보시면요. 2012년에 그 전체의 노인들이 차지하는 게 한 14.7%라고 한다면 2020년에는 20% 정도까지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노인 인구의 성장 이런 것도 보여주는 거고요. 누구나 나이가 들어서 먹는 것을 줄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약품 부분은 원래부터 어르신들의 비중이 높고요. 지금 거의 5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화장품 같은 경우도 2012년 당시에는 약 10% 정도였는데 지금은 한 13%로 이것이 주는 의미는 시니어층이 늘지만 화장은 별로 잘 안 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경험치 그리고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소비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을 많이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앞으로는 점차 더 건강하고 액티브한 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점들이 접목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가능성들이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는 영역으로 보여집니다. 집이라든지 또 여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고요. 나이가 들어서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여행이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특히 연금생활자인 경우에는 여행에도 굉장히 익숙해져서 그 다음 넥스트는 무엇이냐라는 질문 그런 것들을 던지게 되는 것이 실버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전에 단순히 건강의 문제로 국한해서 보던 것들이 보다 쾌적한 삶 그리고 일반적인 생활을 돕는 것에서 늘어나는 그리고 연령대도 50대까지 내려오는 이러한 시장을 구분하는 것이 시니어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자료는 2011년에 일본에서 그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아무래도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질적인 측면에서는 약 10년에서 15년 앞섰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분들이 고민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녹아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 보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힘들어지고 특히 국가에서 돌봄을 받는 이런 것에 국한된 건강 중심적이었다면 아까 보신 그 일상생활 지원이라든지 기구를 통한 보조생활 이라든지 이런 것에 국한된 것에서 넘어서서 앞으로는 현금 흐름, 소비 쪽으로 영역이 확대될 것이고요. 아무래도 은퇴 후에는 생활 소비에 대해서 전보다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필수적인 것을 할 것이고 그럼에도 의미 있는 소비를 할 것이고 그럼에도 여력 있는 분들은 더 확대적인 소비를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질문은 결국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이슈에 종착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일하고 싶은 나이 연령이 70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놀기만 하고 아니면 여가만 하는 것이 노후라고 생각했던 개념이 조금씩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질문에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퇴직하신 선배님들이 65세에 노인 예전에 환갑잔치 하신 60세에 환갑잔치 하신 분들도 그 다음에 이제 여가가 끝나고 삶을 정리하겠다 했는데 벌써 그게 100세가 되면 그 뒤에도 40년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니어 비즈니스도 앞으로 이런 쪽이 오히려 더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1차적으로 그 맛을 보여줬던 게 저는 반려동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려동물은 외로움을 기반으로 한 거였고요. 그 시간을 같이 써주는 거였는데 이 부분도 경험치가 있다 보니 반려동물을 돌보는 것에도 어떤 것이 있냐면 재무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그 반려동물이 죽게 됐을 때 헤어지게 됐을 때 그 정서적인 고통 이런 것들을 한번 경험하면 이것도 지속되기 어렵구나라고 다음을 찾는 넥스트를 찾는 그런 단계로 시장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니어 비즈니스를 이전에는 노인만 국한했지만 지금은 50대까지 내려왔고요. 지금은 또 퇴직자 이후에 어떤 신체적인 변화를 겪는 40대만 넘어도 조금씩 신체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관심은 점점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결국 중요한 것은 어디서 솔루션을 찾느냐면 그 남는 시간들, 그리고 기본적인 삶을 넘어서 의미 있는 하루, 의미 있는 삶, 이런 것들을 어떻게 비즈니스 측면에서 맞춰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시니어 비즈니스의 중요한 획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난 20년을 제가 살펴보니까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방향에 따라서 굉장히 더디고 그 사이에 버티던 선도자였던 선배님들이 어려움도 겪기도 하고 그렇지만 지금 또 코로나라는 환경도 겪었고요.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솔루션을 만들어낼 것이고 그 솔루션은 더 이상 노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될 것이고 보다 더 의미 있는, 보다 더 시간 중심적인 것으로 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시니어 비즈니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막연하게 수치가 이렇게 커질 거야,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니까 잘 될 거야 라는 막연한 환상을 갖기 쉽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들어가 보면은 그 비즈니스의 속살을 보면 건강보험공단을 중심으로 한 노인 장기 요양보험, 그리고 그분들의 삶의 기본적인 것에 연관된 것들, 그리고 젊었을 때부터 연계되어 왔던 기존 인프라 비즈니스들이 연계되고 특히 의약품이나 이런 쪽이 각광받고 그쪽이 더 중심적으로 되는 현실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럼에도 시니어 비즈니스 전체를 보고 이것에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우리가 코로나 이후의 비대면 시대를 보고 놀랐던 것처럼 아마 조만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소비자 관점에서 시니어 비즈니스의 관심과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